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전 세계의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무역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강대국들의 압박과 내부적인 물가 및 세금 부담을 이겨내려는 각국 정부의 고군분투가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줄기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정밀한 통찰로 뉴스의 이면을 해부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뉴스는 복잡해 보이지만 역사라는 렌즈를 투과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경제적 인과관계와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과거가 남긴 지혜의 이정표를 따라 청취자 여러분이 세계 시장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밀도 높은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며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감축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최소 409만 가구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과 정치권의 진통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금과 부동산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을 자극하는 가장 뜨거운 화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가 도입했던 창문세가 떠오릅니다. 당시 정부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며 창문수의 비례에 과세했지만 시민들은 세금을 피하려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렸죠. 이로 인해 채광과 환기가 안 돼 전염병이 창궐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했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세부담을 늘리면 반드시 이처럼 왜곡된 조세 저항을 부르게 됩니다. 409만 가구라는 거대한 규모가 직격탄을 맞는다면 지지율 하락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방침과 대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카이스트와 미래 조선해양기술을 연구할 차세대 선박연구센터를 출범했고 알리바바닷컴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로봇 수요가 1년 전보다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진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기술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용 로봇 수요의 폭증은 마치 20세기 초 포드가 자동차 조립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과 궤를 같이 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구인난을 겪는 한국 상황에서 스마트 제조와 자동화로의 체질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적인 조세 저항을 연착륙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첨단 초격차 기술을 선점의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이재명 정부에게 시급합니다. 미국으로 가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조선 역량 복원을 위해 80여 년 만에 5번째 해군 조선소를 설립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국방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백안과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고자 멕시코나 말레이시아를 거쳐 상품을 우회 수출하는 제선적 행위로 매년 최대 2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공세는 17세기 영국이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 선포했던 항해법의 현대적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은 영국 선박만 이용하도록 강제해 경쟁국의 경제를 고사시키고 해상 패권을 장악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행보 역시 군사 하드웨어의 핵심인 해군력을 압도적으로 키우는 동시에 우회 무역로를 정밀 타격하여 자국 내 제조업과 조세 주권을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신중상주의적 본능의 발현입니다. 한편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보합을 나타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고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은 휴스턴에 첨단 제조센터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교육과 맥미니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안정은 연방준비제도의 가을 금리 동결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며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애플의 움직임입니다. 애플이 휴스턴에 제조센터를 지어 낙후된 중소제조기술을 무상 교육하는 것은 과거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제조업 거점이었던 맨체스터의 장인 네트워크 구축과 닮아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역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해 미국 영토 안에서 하드웨어 자급자족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 개방과 고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가 향년 100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애도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여객기 C-919가 몽골로 첫 국제 상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신에너지차 수출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주룽지 전 총리는 1990년대 말 강력한 개혁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시장 경제에 안착시킨 이른바 철혈 재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가 여러 젖힌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성장한 중국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포위망에 맞서 철저한 자립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자체 제작 비행기를 띄우고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가 서역과의 교역으로 인 비단길을 개척해 독자적인 중원 경제체제를 구축했던 기계와 오버랩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하나의 중국을 압박하며 대만 문제 개입에 경고했고 제네바 군축 협상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시험 비판을 위선적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전형적인 내수외양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리창 총리가 대대적인 환경법전 정비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의 규범과 기강을 세우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영토와 안보 주권에 대해 일체 타협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죠. 과거 당나라가 율령체제를 정비해 내부를 통제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 했던 동부가 질서의 고전적 통치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외무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투룹섬 방문에 강력 항의했으나 러시아는 일본의 반러 노선을 비난하며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일본의 7월 기업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2%나 상승하며 고물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북방 영토를 둘러싼 일러 갈등은 과거 냉전 시절의 국경 영토 분쟁이 더 날카롭게 변해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특히 기업 물가가 7.2%나 폭등한 것은 일본 경제에 아주 뼈아픈 신호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 당시의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 구조와 똑같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내려가지 않아 생산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 보니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조절도 경기 부양도 쉽지 않은 외통수에 갇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재난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치바현의 기록적인 호우로 산사태 특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지진 피해로 문을 닫았던 구마모토성이 안전점검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한편 도쿄타워에는 관광객을 위한 스모쇼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마모토성의 재개장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 성은 역사적으로 1877년 세이난 전쟁 때 가혹한 포위 공격 속에서도 함락되지 않았던 일본 무사 정신과 방어력의 대명사입니다. 재난 후 빠르게 원형을 복구하는 행보는 재해를 일상으로 겪으며 다져진 일본 특유의 부흥 문화가 발휘된 결과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이중고 속에서도 전통 콘텐츠와 관광 자원을 연계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현실주의적 감각도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강경파 군부 인물인 모흐센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비서관으로 지명하며 대미 항전 노선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경제는 전쟁 여파와 제재로 인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77%에 이르고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등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팎의 위기를 군사적 긴장 고조로 돌파하려는 교과서적인 강경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의 존립이 흔들릴 때 3세기 로마 제국이 내부 경제 파탄을 숨기고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외부 전쟁과 가혹한 군사 통제를 강화했던 모습과 완벽히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민생의 기본인 물가가 77%나 치솟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은 군사력과 정보기관의 총칼로도 장기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임계점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휘발유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다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단 몇 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환경오염을 명분으로 선박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는 고육책까지 꺼냈습니다. 휘발유 인상안을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은 정권이 민중 봉기를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역시 근본 원인은 왕실 재정 파탄과 빵가 폭등이라는 생존권 위기였죠. 이란 국민에게 에너지는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환경을 핑계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걷겠다는 꼼수 또한 서방의 제재로 달러가 고갈된 정권이 국제해상 통로의 목줄을 쥐고 버리는 아주 절박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마지막 국가 소식으로 러시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이투룹섬을 전격 방문하며 영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망명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연방법을 전격 시행해 내부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선방문은 동아시아 전선에서
일본의 외교적 배후를 흔들겠다는 정략적 행보입니다. 또한 내부 비판론자들의 시민권을 빼앗는 법안은 과거 소련 시절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등 반체제 인사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어 추방했던 고립 통제 전술의 해기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통제망 바깥에서 새어나오는 비판 여론이 군 내부와 대중에게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극심한 체제적 불안감이 투영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금융시장은 유가 하락으로 루블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 하락해 증시가 급락했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내륙 깊숙한 정유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루블화의 위안화 대비 하락세는 러시아 경제가 중국의 하위 기술 자원기지로 종속되어가는 실상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내륙 정유소에 잇따른 화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의 석유 정제시설을 집중 폭격해 보급체계를 마비시켰던 정밀 소모전의 형태입니다. 유럽 내에서 기획하던 러시아의 비밀 암살 공작이 저지당한 소식까지 겹치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경제적, 지정학적 타격이 러시아의 뼈아픈 아킬레스건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키하시 디토카 피지 외교장관과 약 10년 만에 양자회담을 열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구글 지도가 일본에서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와 연동하여 사용자와 대화하며 실시간 장소를 제한받는 신기능 맵의 질문하기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피지와의 10년 만의 회담은 태평양 도서국이 보유한 핵심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 벨트의 중요성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더욱 높아졌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글 지도의 생성형 인공지능 탑재 소식은 가상 공간의 데이터 분석을 넘어 현실의 생활 밀착형 물리 공간이 인공지능 비서의 영역으로 얼마나 빠르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지형을 보다 넓고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깊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겉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전 세계의 갈등도 역사의 맥락을 대입하면 해결책과 미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본 글로벌 정세의 통찰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 주체적이고 의미로 가득 찬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성취감 넘치는 좋은 하루 되시